왜 어떤 여자 앞에서는 강한 남자도 무너질까? 이 질문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연애 조언이 넘쳐난다. 하지만 정작 남자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여자는 따로 있다. 단순히 예쁘다거나 착하다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다. 남자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게 되는 여자가 있다. 이성을 잃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온 마음을 다해 그녀에게 향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듯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이다. 그런 여자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오늘은 그 공통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한다. 이건 단순한 연애 기술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의 본능과 심리가 얽힌 깊은 이야기다. 남자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자라는 존재의 힘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성성에 관한 것이다. 여성성이라는 단어가 요즘 시대에 조심스러울 수 있다. 다양한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존중받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성성은 특정한 틀이 아니다. 상대방이 이성으로서 매력을 느끼게 하는 에너지를 뜻한다. 이성애자인 남자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다. 남자는 기본적으로 자신과 다른 존재에게 끌린다. 자신에게 없는 부드러움에 마음이 움직인다. 자신에게 없는 섬세함에 눈길이 간다. 자신에게 없는 따뜻함에 가슴이 뛴다. 이것은 본능의 영역이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진화하면서 새겨진 코드다. 물론 모든 남자가 같은 것에 끌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분명한 경향성이 있다. 나와 다른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직장에서 강하고 결단력 있는 남자가 있다고 하자. 그는 매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간다. 회의에서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의견을 말한다. 후배들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그가 퇴근 후 만나는 여자가 있다. 그녀는 말투가 부드럽다.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진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길을 걸을 때 자연스럽게 그의 팔을 잡는다. 추운 날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따뜻하게 해준다.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그 남자의 마음을 녹인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에게 없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가 매일 살아가는 딱딱한 세상과는 정반대다. 그녀가 보여주는 부드러운 세상이 그에게는 안식처가 된다. 이것이 바로 여성성의 힘이다. 여성성은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다. 목소리 톤에서도 느껴진다. 말하는 방식에서도 전해진다.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도 묻어난다. 손짓 하나에도 담겨 있다. 걸음걸이에서도 드러난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에너지로 남자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남자는 더 깊이 빠진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여성성의 표현이 꼭 연약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당당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사람이 있다.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사람이 있다. 리더십이 있으면서도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핵심은 자신의 여성적 매력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다. 억지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여성성의 매력이다. 민지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특별히 화려한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 주변에는 늘 남자들이 모여들었다. 비밀은 간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여성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줄 알았다. 동료가 힘든 일이 있으면 조용히 다가가 커피를 건넸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위로를 전했다. 회식 자리에서도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누군가 실수를 해도 웃으며 넘겨주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남자들은 하나둘 마음을 빼앗겼다. 특히 같은 팀의 준호라는 남자가 그랬다. 준호는 원래 연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일에만 몰두하는 전형적인 워커홀릭이었다. 하지만 민지와 같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달라졌다. 민지가 회의 중에 자기 의견을 말할 때의 모습이 좋았다. 조곤조곤하지만 핵심을 정확히 짚는 그 말투가 좋았다. 야근할 때 오빠 힘들죠? 한마디에 피로가 풀렸다. 퇴근길에 조심히 가세요. 나는 문자 한 통이 따뜻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 준호는 완전히 빠졌다. 민지 없이는 하루가 허전해졌다. 민지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았다. 이것이 여성성의 위력이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 가장 강력하다. 남자는 그 진심을 본능적으로 감지한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능력이 남자에게도 있다. 그래서 억지로 여성스러운 척하는 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여성성만이 남자의 마음을 진짜로 사로잡는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남자가 여성성에 끌리는 이유 중 하나는 보호 본능이다. 남자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은 존재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학습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본능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 부드럽고 여성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앞에서 남자는 강해진다. 내가 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마음이 바로 헌신의 시작이다. 헌신이 깊어지면 남자는 점점 더 빠져든다. 자기도 모르게 그녀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주말 계획도 그녀와 함께하는 것이 먼저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그녀의 의견을 묻는다. 친구들과의 약속보다 그녀와의 시간을 우선한다. 이쯤 되면 이미 깊이 빠진 상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여성성이라는 에너지였다. 물론 여성성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성격이 좋지 않으면 여성성도 빛을 잃는다.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오래가기 어렵다. 하지만 첫 번째 끌림의 시작은 여성성인 경우가 많다. 그 시작이 없으면 관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성성은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간 후에는 다른 요소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열쇠가 없으면 문조차 열 수 없다. 이것이 여성성이 중요한 이유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다.
두 번째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남자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될 때다. 남자는 사회에서 늘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직장에서는 유능해야 한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듬직해야 한다. 가족 앞에서는 든든해야 한다. 이런 역할들이 쌓이고 쌓이면 지치게 된다. 내가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은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답이 되어주는 여자가 나타나면 남자는 무너진다. 그녀 앞에서는 가면을 벗어도 된다는 안도감이 든다. 실수를 해도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 못난 모습을 보여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이것이 바로 수용의 힘이다. 단순히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가 아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전체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다. 성민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중견 기업의 팀장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잘 해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했다. 자기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었다. 그런 그에게 수연이라는 여자가 나타났다. 수연은 성민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성민이 회사에서 실수한 이야기를 하면 수연은 웃지 않았다. 대신 그럴 수 있지. 누구나 실수하잖아 라고 말했다. 성민이 자신의 단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수연은 그게 뭐 어때서? 나는 그런 너도 좋아라고 했다. 처음에 성민은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세상에 이렇게 모든 걸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수연은 한결같았다. 성민이 화를 낼 때도 수연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성민이 우울해할 때도 수연은 곁에 있어 주었다. 성민이 실패했을 때도 수연은 응원을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민은 깨달았다. 수연이 없으면 자기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수연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안식처라는 것을. 수연이 자기를 받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그때부터 성민은 수연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랐다. 수연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수연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자기 삶의 목표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수용의 힘이 만들어내는 결과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용에도 경계가 있다는 점이다. 무조건적인 수용이 좋다는 말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를 받아주라는 뜻이 아니다. 건강한 수용이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의 실수를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행동까지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참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폭력이나 무례함을 견디는 것이 아니다. 건강한 경계 안에서의 따뜻한 수용이 핵심이다. 그 안에서 남자는 진짜 편안함을 느낀다. 그 안에서 남자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는 그녀에게 완전히 빠지게 된다. 수용의 또 다른 측면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남자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즉시 조언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말했잖아 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남자에게 엄청난 안도감을 준다. 나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위로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 말이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여자 앞에서 남자는 약해진다. 약해진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다. 마음의 벽을 내려놓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마음의 벽을 내려놓은 남자는 돌아올 곳을 기억한다. 아무리 멀리 나가도 결국 그녀에게 돌아온다. 왜냐하면 그곳만이 진짜 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엄마와 아들의 관계와 비슷한 면이 있다. 아이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엄마 품으로 돌아오듯이 남자도 세상에서 지치면 자신을 받아주는 여자에게 돌아온다. 하지만 연인 관계에서의 수용은 모성과는 다르다. 모성은 무조건적이고 본능적이다. 하지만 연인 사이의 수용은 선택이다. 내가 당신을 선택해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그 선택의 무게를 남자는 알고 있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 이런 관계에서 남자는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러고 싶어진다. 그녀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어진다.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진다. 그것이 수용이 만들어내는 마법이다. 수용의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진다. 처음에는 그냥 편한 사람이었던 것이 점점 바뀐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된다. 생활의 일부가 된다. 공기처럼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된다. 남자가 이 단계에 이르면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수용받는 경험은 쉽게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조차도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다. 친구도 어느 선을 넘으면 떠나간다. 하지만 연인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줄 때 그것은 특별한 경험이 된다. 그 경험을 한 남자는 절대 그 여자를 놓지 않으려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이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다. 세 번째는 신비로움에 관한 이야기다. 속을 알 수 없는 여자에게 남자는 더 깊이 빠진다. 이것은 인간의 호기심 본능과 관련이 있다. 사람은 모르는 것에 더 끌리는 존재다. 다 알아버린 것에는 흥미를 잃는다. 새로운 것에 계속 끌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 원리가 연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처음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 자기 과거 연애 이야기도 다 한다. 가족 사정도 처음부터 다 공개한다. 자기 약점과 단점도 솔직하게 다 말한다. 물론 솔직한 것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연애 초기에 모든 것을 보여주면 문제가 생긴다. 남자 입장에서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궁금함이 없어지면 관심도 줄어든다. 관심이 줄어들면 설렘도 사라진다. 설렘이 사라지면 관계가 식는다.
반대로 속을 잘 보여주지 않는 여자가 있다. 그녀는 늘 웃고 있지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 대화를 나누면 재미있고 편하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진짜 마음은 알 수 없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의 머릿속은 복잡해진다. 그녀가 뭘 생각하는지 계속 궁금해진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그녀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 그녀의 SNS 하나하나를 확인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남자의 관심을 그녀에게 집중시킨다. 관심이 집중되면 감정도 깊어진다. 감정이 깊어지면 빠져든다.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어렵다. 이것이 신비로움의 매력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다. 태혁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주변에서 인기가 많은 남자였다. 여자들이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연애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다. 하지만 지은이라는 여자를 만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지은은 태혁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모임에서 만나면 웃으며 인사하고 자기 할 일을 했다. 다른 여자들처럼 태혁에게 들러붙지 않았다. 태혁은 처음에는 별 감흥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지은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지은이 다른 남자와 이야기할 때 묘하게 불편했다. 지은이 모임에 나오지 않으면 허전했다. 그래서 태혁이 먼저 지은에게 다가갔다. 대화를 나눠보니 지은은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이야기 주제가 다양하고 생각이 깊었다. 하지만 자기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았다. 태혁이 개인적인 질문을 하면 웃으며 넘겼다. 가끔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화제를 바꿨다. 태혁은 점점 더 지은이 궁금해졌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태혁은 깨달았다. 자기가 지은에게 완전히 빠졌다는 것을. 지은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다. 지은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지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전에는 여자들이 자기에게 이런 감정을 가졌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가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신비로움이 만들어내는 역전이다. 보통 남자가 주도권을 가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여자 앞에서 주도권은 바뀐다. 남자가 오히려 쫓아가는 입장이 된다. 그리고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더 깊이 빠진다. 마치 미로 속에 들어간 것과 같다. 출구를 찾으면 찾을수록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흥미롭고 설레다. 포기할 수가 없다. 여기서 신비로움과 차가움을 구별해야 한다. 신비로운 것과 차가운 것은 다르다. 차가운 여자는 남자에게 관심 자체를 보이지 않는다. 대화도 단답이고 반응도 없다. 이것은 신비로움이 아니라 거부다. 남자는 거부당하면 결국 떠나게 된다. 하지만 신비로운 여자는 다르다. 대화할 때는 재미있고 따뜻하다.
함께 있으면 즐겁다.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미묘한 균형이 중요하다. 따뜻하지만 알 수 없는 사람. 편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사람. 이런 균형을 가진 여자에게 남자는 끝없이 빠진다. 신비로움의 또 다른 매력은 대화의 깊이와 관련이 있다. 속을 다 보여주는 사람과의 대화는 금방 바닥이 난다. 할 이야기가 없어진다. 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과의 대화는 끝이 없다.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진다. 한 겹을 벗기면 또 다른 겹이 나타난다. 마치 양파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끝없는 발견의 즐거움이 남자를 붙잡아둔다. 남자는 결국 답을 찾지 못한다. 이 여자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매력이다. 완전히 알 수 없기에 포기할 수도 없다. 완전히 알 수 없기에 질리지도 않는다. 이런 관계에서 남자는 계속 노력하게 된다. 그녀를 알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그녀를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대화를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감정은 더 깊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의 핵심이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일부러 속을 감추려고 너무 노력하면 역효과가 난다. 가식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만의 취미가 있고 자기만의 시간이 있는 것이다. 남자에게 모든 것을 맞추지 않는 것이다. 자기 삶이 풍요로운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비로워 보인다. 왜냐하면 남자가 다 알 수 없는 세계가 그녀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 세계가 남자에게는 끝없는 궁금증이 된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다. 네 번째는 조금 의외일 수 있는 주제다. 감정의 기복이 있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감정의 기복이 극심한 것이 좋다는 말이 아니다. 정신건강의 문제를 매력으로 포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정신적 고통을 이용하라는 이야기도 절대 아니다. 다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왜 어떤 남자들은 감정 기복이 있는 여자에게 빠질까? 이 질문에 대한 심리적 분석을 해보려는 것이다. 남자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존재다. 무언가 고장나면 고치고 싶어 한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싶어 한다. 이것은 남자의 존재 가치와도 연결된다. 자기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원한다.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확인을 받고 싶다. 감정의 기복이 있는 여자는 이런 욕구를 채워준다. 그녀가 울고 있을 때 남자가 달려가면 기분이 좋아진다. 내가 그녀를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다. 그녀가 불안해할 때 남자가 안아주면 안정이 된다. 내가 그녀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남자는 중독된다. 자기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에 중독되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있는 여자 곁을 떠나지 못한다. 떠나면 자기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 같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건강한 관계와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패턴은 매우 흔하다. 주변을 돌아보면 분명 이런 커플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왜 저 남자는 저렇게 불안정한 여자와 사귀는 걸까?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떠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도 있다. 감정의 기복은 예측 불가능성을 만든다. 앞서 세 번째 이야기에서 신비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감정의 기복도 일종의 예측 불가능성이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환하게 웃는다. 내일은 갑자기 우울해져서 말이 없다. 모레는 화가 나서 전화도 받지 않는다. 그 다음 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정하다. 이런 패턴의 남자는 혼란스러워한다. 하지만 동시에 지루하지 않다. 매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매일 새로운 그녀를 만나는 기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극단적이면 양쪽 모두에게 해롭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적당한 수준의 감정 변화는 관계에 활력을 준다. 남자를 긴장하게 만들고 관심을 유지하게 만든다.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현우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공무원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했다. 생활 패턴이 매우 규칙적이었다. 그런 그가 하영이라는 여자를 만났다. 하영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감정은 날씨처럼 변했다. 아침에 오늘 너무 행복해라고 문자를 보냈다가 오후에는 모든 게 싫어라고 했다. 현우는 처음에 당황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감정이 오락가락할까? 하지만 하영이 울 때 현우가 달려가면 하영은 안정을 찾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현우는 이상한 뿌듯함을 느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현우를 하영에게 더 무기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우의 일상은 하영 중심으로 바뀌었다. 하영이 기분이 좋으면 현우도 기분이 좋았다. 하영이 울면 현우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달려갔다. 하영의 감정이 현우의 감정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쯤 되면 현우는 완전히 하영에게 빠진 상태다. 하영이 무리한 부탁을 해도 들어준다. 하영이 화를 내도 참고 기다려준다. 하영이 떠나겠다고 하면 매달린다. 왜냐하면 하영 없이는 자기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감정 기복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끌림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관계의 모습이 아니다. 양쪽 모두가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는 정서적 안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패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의미가 있다. 왜 내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왜 어떤 남자들이 불안정한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자기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자, 이제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다. 5번째는 감각적 편안함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은 오감으로 세상을 경험한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이다. 연애에서도 이 오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깊이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감각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 매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훨씬 더 넓은 의미의 감각적 경험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유독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특별한 내용이 아니어도 그냥 목소리 자체가 좋다. 이것은 청각적 편안함이다. 또 어떤 사람의 향기가 유독 좋게 느껴질 때가 있다. 향수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서 나는 채취 말이다. 과학적으로도 사람은 자기와 면역 체계가 다른 사람의 채취에 끌린다. 이것은 후각적 끌림이다. 어떤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 유독 따뜻하고 편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다. 그 사람의 피부 온도가 자기에게 딱 맞는 것이다. 이것은 촉각적 편안함이다. 이 모든 감각적 경험이 합쳐지면 엄청난 효과가 나타난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온몸이 편안해진다. 마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것 같다. 모든 긴장이 풀리고 행복감이 밀려온다. 이런 경험을 한 남자는 그 여자를 놓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곧 행복이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행복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이다. 몸의 기억은 머리의 판단보다 훨씬 강력하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해도 소용이 없다. 몸이 그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그녀의 향기를 맡고 싶어 한다. 그녀의 손을 잡고 싶어 한다. 이런 감각적 갈망이 남자를 그녀에게 묶어둔다. 재민이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재민은 이혼을 경험한 40대 남자였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새로운 연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소개팅에서 유진이라는 여자를 만났다. 첫 만남에서 특별한 감정은 없었다.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재민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유진의 손을 잡았을 때의 느낌이 계속 떠올랐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그리고 유진에게서 나던 은은한 향기가 코끝에 남아 있었다. 인위적인 향수가 아닌 자연스러운 향이었다. 재민은 자기도 모르게 유진을 다시 만나고 싶어졌다. 두 번째 만남에서 재민은 확신했다. 유진과 함께 있으면 온몸이 편안해지는 것이었다. 유진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졌다. 유진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좋았다. 유진의 어깨에 기대면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이런 감각적 편안함은 재민에게 중독과 같았다. 한번 경험하면 또 경험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이 이어지면서 재민은 완전히 빠졌다. 유진을 만나지 않는 날은 허전하고 불안했다. 유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았다. 유진의 손을 잡지 못하면 하루가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이것이 바로 감각적 편안함이 만들어내는 중독이다. 감각적 편안함의 또 다른 측면은 안정감이다.
사람은 감각적으로 편안할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반대로 감각적으로 불편하면 위험하다고 느낀다. 이것은 원시 시대부터 이어져 온 생존 본능이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편안한 사람 곁에 있으면 안정감이 든다. 그 안정감은 신뢰로 이어진다. 신뢰는 깊은 감정으로 발전한다. 깊은 감정은 헌신으로 이어진다. 이 연쇄 반응이 남자를 완전히 그녀에게 빠지게 만든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 감각적 편안함은 의식적으로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궁합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요소들과 좀 다르다. 여성성이나 수용은 노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신비로움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감각적 편안함은 만남 자체에 달려 있다. 어떤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감각적 편안함이 느껴진다. 어떤 사람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지 않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자기 자신의 감각을 잘 알아두는 것이다. 어떤 향기를 좋아하는지, 어떤 촉감을 편안하게 느끼는지, 어떤 목소리 톤에 마음이 끌리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감각적 선호도도 파악하는 것이다. 상대가 어떤 향기를 좋아하는지, 어떤 접촉을 편안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 감각적 편안함을 높일 수 있다. 완전히 새로 만들어내기는 어렵지만 있는 것을 강화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 강화된 감각적 편안함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 남자가 더 깊이 빠지게 만든다. 이것이 5번째 이야기의 핵심이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다. 6번째는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 남자가 치른 대가가 클수록 그 여자에게 더 깊이 빠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매몰비용 효과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사람은 이미 투자한 것이 크면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여자를 만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자. 시간도 많이 썼고 돈도 많이 썼다. 감정적으로도 많이 소모했다. 거절도 당해봤고 기다림도 견뎠다.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 그 여자와 함께하게 되었다. 그러면 남자는 절대 그 여자를 놓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포기하면 그동안의 투자가 모두 물거품이 된다. 그걸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남자는 더 매달리게 된다. 그녀의 말을 더 잘 듣게 된다. 그녀의 요구에 더 응하게 된다. 그녀를 잃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남자는 점점 더 깊이 빠진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도 아쉽지 않다. 하지만 어렵게 얻은 것은 절대 놓을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의 심리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다. 동현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서아라는 여자를 좋아했다. 서아는 동현의 고백을 바로 받아주지 않았다. 첫 번째 고백에서 서아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 라고 했다. 동현은 포기하지 않았다. 서아의 좋아하는 것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서아가 좋아하는 카페에 자주 갔다. 서아가 관심 있는 전시회 정보를 찾아서 알려줬다. 서아가 시험 기간에 힘들어하면 간식을 가져다 줬다. 이런 노력을 반년 넘게 계속했다. 그 사이 동현은 다른 여자들의 관심도 받았다. 하지만 동현의 눈에는 서아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포기하면 반년간의 노력이 헛된 것이 된다. 그래서 더 열심히 다가갔다. 결국 서아는 동현의 진심에 마음을 열었다. 사귀기 시작한 후 동현의 헌신은 더 깊어졌다. 이렇게 어렵게 만난 사이인데 절대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서아가 무리한 부탁을 해도 기꺼이 들어줬다. 서아와 의견이 다를 때도 서아의 의견을 따랐다. 주변 친구들이 동현 너 좀 심한 거 아니냐고 물었다. 하지만 동현은 신경 쓰지 않았다. 서아를 만나기까지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 노력이 아깝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대가의 심리가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이런 심리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상대를 일부러 힘들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상대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수준에서 쉽게 얻어지지 않는 것은 괜찮다. 첫 번째 만남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그 이해다. 자기 가치를 알고 쉽게 자기를 내주지 않는 것이다. 남자가 노력해야 만날 수 있는 여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남자에게 투자를 하게 만든다. 투자를 하면 할수록 남자는 더 빠져든다. 그리고 결국 그녀를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것은 단순히 밀당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라는 이야기다. 나는 쉽게 얻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나와 함께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런 자기 확신이 있는 여자는 자연스럽게 남자에게 도전이 된다. 남자는 도전을 좋아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쉽게 얻어지는 것보다 어렵게 얻어지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둔다. 이것은 사냥 본능과도 관련이 있다. 오래 쫓아서 잡은 사냥감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 연애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된다. 하지만 여기서 균형이 중요하다. 너무 높은 벽을 쌓으면 남자는 포기해버린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계속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면 결국 떠나게 된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전히 차갑지도 않고 완전히 쉽지도 않은 그 중간 지점이다. 가끔은 희망을 주고 가끔은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 균형을 잘 유지하면 남자의 투자는 계속된다. 그리고 투자가 쌓일수록 남자는 더 깊이 빠진다. 이것이 6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의 핵심이었다. 자, 여기까지 6가지 이야기를 모두 살펴봤다. 정리를 해보겠다. 첫째로 자연스러운 여성적 매력의 표현이 있었다. 이것은 남자를 처음 끌어당기는 힘이 된다. 둘째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태도가 있었다. 이것은 남자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이다. 셋째로 쉽게 속을 보여주지 않는 신비로움이 있었다.
이것은 남자의 호기심을 끝없이 자극하는 것이다. 넷째로 감정의 기복이 만들어내는 예측 불가능성이 있었다. 이것은 남자의 보호 본능과 존재 가치를 자극하는 것이다. 다섯째로 감각적 편안함과 행복감이 있었다. 이것은 몸이 기억하는 깊은 수준의 끌림이다. 여섯째로 투자한 대가의 크기가 있었다. 이것은 남자를 놓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요인이다. 이 6가지가 합쳐지면 엄청난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점이다. 억지로 연기하면 금방 들통이 난다. 진심이 아니면 오래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6가지를 기술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 남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도구로 봐주었으면 한다.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지식이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남자가 어떤 것에 끌리는지 알면 관계가 더 풍요로워진다. 여자가 자기 매력을 알면 자신감이 생긴다. 그 자신감이 관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면 두 사람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 6가지 요소는 모든 남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남자는 여성성에 더 끌리고 어떤 남자는 신비로움에 더 끌린다. 어떤 남자는 감각적 편안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떤 남자는 자기를 받아주는 수용의 태도에 가장 약하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에게 가장 효과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자기에게 맞는 것을 자기답게 하면 된다. 그것이 가장 진정성 있고 가장 강력한 매력이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 6가지 요소는 남자를 사로잡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거울이기도 하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매력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가장 매력적이다. 자기 강점을 알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사람이다. 자기 약점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마음이 열린다. 결국 연애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나를 아는 것이 먼저다. 나를 알아야 상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나를 알아야 관계에서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나를 알아야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연애의 기본이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 요소를 참고하되 자기답게 적용하길 바란다. 억지로 누군가가 되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매력을 발견하길 바란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오래가는 매력이다. 이제 각 요소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다. 첫 번째, 여성성에 대해 조금 더 보충하자면 이런 것이다. 여성성은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해왔다. 과거에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것이 여성성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현대에는 다르다. 당당하고 자기 주장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것이 매력이다. 자기 일을 잘하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매력이다. 강하면서도 따뜻한 것이 현대적 여성성이다. 남자들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순종적인 여자를 원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여자를 매력적으로 느끼는 남자가 많다. 자기 의견을 똑 부러지게 말하는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많다. 하지만 그 안에 여성적인 부드러움이 있으면 더 끌린다. 강함과 부드러움의 조화가 현대적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조화를 가진 여자 앞에서 남자는 더 깊이 빠진다. 왜냐하면 존경과 끌림을 동시에 느끼기 때문이다. 존경만 느끼면 연인보다는 동료에 가깝다. 끌림만 느끼면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어렵다. 하지만 존경과 끌림이 동시에 있으면 그것은 강력한 조합이 된다. 남자는 그런 여자를 절대 놓지 않으려 한다. 두 번째 수용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해 보겠다. 수용의 핵심은 듣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상대가 말할 때도 다음에 자기가 뭘 말할지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수용은 상대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그의 말을 듣고 그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앞에서 남자는 마음을 열게 된다. 보통 남자는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힘들어도 힘든 티를 내지 않는다. 슬퍼도 울지 않으려 한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학습된 행동이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압박이 늘 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누군가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싶다.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란다. 그런 욕구를 채워주는 여자가 나타나면 남자는 감동한다. 그리고 그 감동이 깊은 애정으로 발전한다. 남자가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것도 수용의 일부다. 울어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힘들면 말해도 돼라고 해주는 것이다. 약한 모습 보여도 내가 여기 있으니까 라고 해주는 것이다. 이런 말 한마디가 남자에게는 엄청난 선물이 된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주는 여자에게 남자는 깊이 빠진다. 그녀 없이는 자기 감정을 표현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녀가 유일한 출구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신비로움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다. 신비로움의 반대는 예측 가능합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은 안정감을 주지만 설렘은 주지 못한다. 연애 초기에는 설렘이 중요하다. 관계가 깊어진 후에는 안정감이 중요해진다. 하지만 설렘이 완전히 사라지면 관계가 식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신비로움은 관계 내내 유지하는 것이 좋다. 오래 사귄 커플이나 부부도 마찬가지다. 상대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면 관심이 줄어든다. 하지만 가끔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 설렘이 다시 살아난다. 갑자기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거나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한다거나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준비한다거나 깜짝 여행을 계획한다거나 이런 작은 변화들이 관계에 활력을 준다.
남자에게 이 사람을 아직도 다 모르는구나 라는 느낌을 준다. 그 느낌이 다시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심을 높인다. 그래서 신비로움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이야기가 생긴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상대는 끊임없이 새로운 당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신비로움이다. 네 번째 감정 기복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해 보겠다. 앞서 감정 기복이 극단적이면 건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 건강한 수준의 감정 표현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다. 기분이 나쁠 때, 나 지금 기분이 안 좋아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내가 그래서 기분이 나빠라고 공격하는 것은 다르다. 슬플 때 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이다. 하지만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 우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 화가 날 때 화를 표현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은 다르다. 이런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감정 표현은 관계를 깊게 만든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감정 표현은 관계를 망친다. 남자가 끌리는 것은 건강한 감정 표현을 하는 여자다. 자기 감정에 솔직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여자다. 이런 여자 앞에서 남자는 자기도 감정적으로 열려도 된다고 느낀다. 그리고 서로 감정적으로 열린 관계가 가장 깊은 관계다. 다섯 번째, 감각적 편안함에 대해서도 보충하겠다. 감각적 편안함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상대의 감각적 선호를 관찰하는 것이다. 그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주의 깊게 본다. 그가 어떤 음악을 들을 때 편안해하는지 관찰한다. 그가 어떤 장소에서 가장 행복해하는지 기억한다. 이런 관찰들이 쌓이면 그에게 감각적 행복을 줄 수 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다. 그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데이트를 할 수 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감각적 편안함을 높인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남자를 더 깊이 끌어당긴다. 여섯 번째, 대가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해 보겠다. 대가의 심리를 이해하면 관계에서 자기 가치를 지킬 수 있다. 너무 쉽게 모든 것을 허락하면 상대는 감사함을 모른다. 공짜로 얻은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인간의 심리다. 하지만 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얻은 것은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관계에서 자기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쉽게 얻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거만한 것이 아니다. 자기 존중이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상대도 존중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가장 건강하고 오래 간다. 이제 이 6가지 요소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나는 이 6가지 중 어떤 것을 잘하고 있는가? 어떤 것이 부족한가? 솔직하게 자기를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 하지만 자기답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남의 흉내를 내는 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 자기에게 자연스러운 것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원래 밝고 활발한 성격이라면 신비로움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다. 대신 밝은 성격 안에서의 깊이를 보여주면 된다. 밝은 사람도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그것이 자기다운 신비로움이 된다. 원래 조용한 성격이라면 감정 표현을 억지로 늘릴 필요는 없다. 대신 조용한 방식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 된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감정 표현이다. 작은 선물 한 개가 긴 말보다 더 큰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따뜻한 눈빛 하나가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자기다운 방식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자기다운 방식이 아니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진정성이 없으면 오래 가지 않는다. 결국 연기는 들통나게 되어 있다. 그때 관계는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진정성 있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매력을 알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래가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자기 사랑이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자기 사랑이 있어야 건강한 여성성을 표현할 수 있다. 자기 사랑이 있어야 진심으로 상대를 수용할 수 있다. 자기 사랑이 있어야 자연스러운 신비로움이 나온다. 자기 사랑이 있어야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자기 사랑이 있어야 감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자기 사랑이 있어야 자기 가치를 알고 쉽게 자기를 내주지 않는다.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은 자기 자신이다. 남자를 사로잡는 여자의 비밀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진짜 매력이 된다. 그 매력 앞에서 남자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된다. 그리고 한번 열린 마음은 쉽게 닫히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다. 6가지 요소를 기억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자기답게 사랑하고 자기답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매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매력이다. 외모는 변할 수 있다. 목소리도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 에너지가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 에너지가 관계를 유지한다. 그 에너지가 사랑을 만든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연애와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누군가를 사로잡으려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사로잡으라. 자기 자신에게 반하는 사람이 남도 반하게 만들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남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연애의 진리이고 인간관계의 진리다. 어렵지 않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에게 말해보라. 나는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말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 때 세상이 달라진다. 관계가 달라진다. 연애가 달라진다. 인생이 달라진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어서 감사하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주변 사람들과도 나눠보길 바란다. 서로의 매력을 발견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다.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한다. 모두 행복한 연애를 하길 바란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그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될 것이다.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하겠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자기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상대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가장 매력적이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 좋은 만남은 좋은 자기 자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보내길 바란다.